어디를 가고 있는 걸까요? 아직 겨울 공기가 남아있는 이른 아침, 한 남자가 향하는 곳에는 조용히 늘어선 태양광 패널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풀입니다. 봄이 오기 전 그는 풀이 얼마나 자라났는지 확인하러 갑니다. 웬 풀이냐고요? 태양광을 하게 되면 풀과 아주 친해지게 됩니다. 정말 아주 죽고 못 살 정도가 되죠. 지금이야 겨울 기운이 남아있어 조용해 보입니다. 하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는 3월 말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풀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태양광 부지에는 작은 전투가 시작됩니다. 처음 태양광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관리라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봄이 되면 풀은 끊임없이 자랍니다. 어디선가 날아온 이름 모를 씨앗이 자리를 잡고 어느 날 보면 작은 나무로 자라나기도 합니다. 태양광 업체에서는 약 10만원 정도의 비용을 받으면 관리를 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설치 과정과 방수포를 까는 과정을 겪으며 그는 점점 업체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직접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새벽에 도착한 태양광 부지, 패널 위에는 차가운 겨울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겨울 동안 말라버린 풀과 나무 뿌리들을 뽑아내는 일입니다. 보이시나요? 이름도 모르는 풀이 자라났다가 말라버린 흔적입니다. 하지만 뿌리는 여전히 땅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풀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풀을 막기 위해 방수포를 깔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염소에게 풀을 먹이로 주는 동네 아저씨가 있습니다. 같은 문제를 두고도 전혀 다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는 자영업을 하고 있었기에 태양광을 자주 관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방수포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방수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풀이 나면 관리해야 한다는 말만 했을 뿐입니다. 도시에서 살던 그에게 풀이 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일인지 알 리 없었습니다. 그래도 방수포를 까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듣고 그는 업체를 통해 방수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업체를 믿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첫 번째 여름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순간 그의 믿음은 산산이 깨지고 맙니다. 방수포는 이리저리 날아가 있었고 땅에는 빗물이 흐르며 만들어진 물길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수없이 많은 풀들이 솟아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많은 풀을 대체 어떻게 뽑아야 할까? 결국 그는 4일 동안 풀만 뽑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3일 동안 몸살로 알아누웠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깨닫게 됩니다. 방수포를 까는 것에도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한번 깔아버린 방수포, 다시 작업하기에는 몇백만 원의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이야기를 남깁니다. 혹시라도 태양광 사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꼭 기억해야 할 이야기라고 말입니다. 첫째, 업체를 완전히 믿지 마십시오. 둘째, 스스로 태양광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가능하면 가까운 곳에 태양광을 설치하십시오. 넷째, 아니면 관리가 확실한 업체를 선정해 비용을 주고 맡기십시오. 다섯째, 관리는 반드시 미리미리 해야 합니다. 풀이 자란 뒤에는 일이 훨씬 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농약을 사용하려 해도 물이 없으면 집에서 물을 길러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태양광 사업,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편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끊임없는 관리와 노동이 숨어 있습니다.